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엔터주군요. 네, 일본 시장에 주목할 때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엔터주가 일본 시장에서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재료가 있나 보군요. 네, 우선 일본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엔터주들이 중국이나 한알령 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주가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한알령 해제가 얘기는 좀 들려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불투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항상 산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으로만의 그런 매출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기다림이 좀 지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그 엔터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로 이 어떤 체질 개선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오프라인 그 공연이 공연보다도 이제 온라인 공연 쪽으로의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 어떤 스트리밍 공연이 오프라인의 그 전의 매출액을 상쇄하기는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은 이런 쪽으로의 그 수익원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중장기 잠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 어떤 스트리밍 콘서트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콘서트보다는 이 간접비나 마케팅비가 그나마 효율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중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역시 일본 쪽으로의 그 엔터주들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7월 초에 주가가 19,000원대였던 주가 3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도 들어보셨지 알겠지만은 이 니주라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네. 일본에서의 어떤 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쪽에서의 K-팝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JYP의 니주나 그리고 이제 YG 같은 경우에도 트레저 1, 2 같은 경우에도 트레저 12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쪽으로의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드라이브 많이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까지도 이 돔 공연이나 오프라인 공연 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약간 막혀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됐을 때 중국보다도 더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BTS 나 트와이스나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가지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의 수익에 대한 창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의 어떤 K-팝 시장이 커지면서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엔터 3사의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6,000원에 목표 주가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 YG엔터도 52,000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000원까지도 지금 차례 제시했는데 주가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450원에 어제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곧 어떤 이런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충분히 계속 올리면서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엔터 업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체질 개선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오프라인 공연에 많이 의존했던 것을 온라인 공연 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는, 잠재력이 더 크고 시장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잇따라 이 엔터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하락 예상되는 섹터는
섬유 의복 업종이군요.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차원에서 섬유 의복 업종은 좀 피해야 될까요? 네, 역시 뭐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섬유 의복 업체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세 개의 기업입니다. 우선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 화승엔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의 2분기 때의 영업이익의 합산이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무려 47%까지 감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그거 영향을 받고 있고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영업무역과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550억, 뭐 145억, 뭐 영업무역은 작년 대비 39%, 화승엔터는 작년 대비해서 21% 감소를 하면서 흑자는 내고 있지만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지금 적자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2분기 때 적자가 되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역시 그 해외 쪽에서의 뭐 주문에 대한 감소 부분, 그리고 뭐 생산이 차질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섬유복 말씀드렸던 이 세 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OEM 업체거든요. 뭐 전반 기업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이 OEM 업체들의 이 해외 쪽에서의 그런 수주에 대한 감소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 때까지도 불투명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때가 어떤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건 정점이라고 하지만은 정점이라는 부분이 뭐 코로나와 함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에 의한 그 어떤 그 봉쇄 조치가 다시 나오는 상태에서 이 하반기 실적으로 2분기에 저점으로 하반기에 반등한다라고 장담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어떤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 이 OEM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의 그 비중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중국을 탈출하는 어떤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숙제로 남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실적 나온 이후의 주가 그렇지만은 실적 나온 이후에 이 업체들의 향후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섬유의복, OEM 3사 모두 지금 컨센서스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2분기에 적자까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지를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장님께서 꼽은 공략 종목은 뭔가요? 예, RF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RF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신고가를 뭐 기록한 상황인데, 이 RF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선 충전기나 이런 좀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업 부분이 뭐 LED 조명도 하고 또 바이오 사업도 하는 부분이라서 우선 이런 사업 부분의 다각화가 최근에는 이 어떤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한 액세서리 어떤 업체들한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본업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평가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모바일 부분 쪽에서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배터리 용량이 더 확대되고 이 온라인 스트리밍 쪽이 확대가 되면서 이 고속 충전에 대한 니즈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데이터 충전에 대한 그 무선 충전기나 이런 부분의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RF텍이 가장 드라이브를 거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보톡스 균주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미용 쪽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은 나오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떤 뭐 균주에 대한 식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가시화가 됐을 때는 이 RF텍의 바이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본업이죠. 이 5G에 대한 안테나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좀 5 쪽에 그 5 쪽에서의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뭐 바스켓으로 묶여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RF텍의 어떤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11,300원
네, 종가로 끝났고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승 랠리 부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1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1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는 RF텍, 일단 이성훈 과장께서는 13,000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사업을 하는군요. 네.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이 본업인데 바이오 사업까지 그렇죠. 하고 있는 좀 특이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엔터주 주목하시고요. 또 섬유의복주는 조금 피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또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RF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